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있네요. 네. 보이지 않는 여기 라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또 네, 새롭죠?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성북학개론 하기 전에 맞아요. 이곳에서 녹화를 했던 기억이 보이는 납니다. 라디오, 네. 예, 네. 문화 얘기하다가 이 반짝반짝 하시는 두 분들의 성북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성북학개론으로 해서 이제 8회까지 찍었고 네, 네. 7회까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아. 반응이 어때요? 저희 지난주에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네. 퇴근을 하고 박수진 과장이랑 지나가는데 갑자기 멀리서 횡단보도에서 문화원 근처에서 박수진 과장님 이러는 거예요. 여성분이. 가지고 누가 여성분이 박수진 과장 이름을 부를까 했더니 성북학개론 청취자래요. 팬이라면서 아는 척을 해주셔가지고 세상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듣는 분이 꽤 계시나 봐요. 저는 박수진 과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전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성 목소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팀장으로 올렸는데 운영과장으로 네. 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 네. 아주 팬이라고 하니까 야 길거리에서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네. 우리도 공인인가 막 이러면서. 아니 뭐 공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예, 좀 보시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되게 열심히 듣는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감사했죠 그때. 예. 아니 근데 내용은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 조선의 첫 공무원 네. 도 우리가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횡으로만 아는데 네. 옆으로 이렇게 종 자 맞춰 종횡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움직이면. 느껴야 되는데 네네. 그 역사를 횡으로만 하다 보면 네. 제 그 안타까운 게 제가 그 고려 그 왕건과 견훤 간의 그 이야기 네네네. 네. 국제를 돌아볼 때 저는 그때 했던 게 그 어린 왕건이 예. 그러니까 왕건과 견훤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좀 있어서 예. 견훤 시대에는 왕건이 견훤에 대한 두려움이 막 많고 전쟁에 네. 나가서 한 번도 견훤한테 이겨보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견훤의 아들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견훤을 물리친 네. 얘기를 보면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영웅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왕건이 만약에 견훤과 동시대에 살았으면 고려가 만들어지기 힘들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네. 단순히 암기식이 아니라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되게 재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역사도 결국은 이야기라서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그걸 느껴야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한 30년 뒤만 하더라도 우리가 왜 촛불을 했는지 그렇죠. 애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 진짜 촛불과 태극기를 똑같이 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누가 역사를 기록할 때 만약에 이게 또 몇 번 바뀌고 그래서 태극기가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우리의 역사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뭐 씁쓸한 생각도 하면서 그 역사를 보는 눈을 두 분이 딱 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전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역사를 볼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한번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이렇게 뭐 했다 저희는 이렇게 외우기만 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했지 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예, 뭐 그 사람이 움직였던 그 사회도 좀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역사가 좀 더 재밌고 그럼으로써 지금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도 좀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역사가 제일 좋은 게 그 과거라고만 딱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예전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대부분 뭐 승자의 기록, 승자의 역사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과 태극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회를 흑백 논리로 구분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됐고 사회적 원인이 뭐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한번 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 보면서 현재를 또 직시를 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러니까 광화문 나왔을 때 가족 동반해서 이렇게 가면은 저도 물론 딸 아이랑 갔었지만 제일 큰 게 내 아이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지금 기성세대 내지는 부모들의 그런 책무라는 사명감 이게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 번 빼고 다 갔는데 제일 그 감동적인 게 이제 우리 애도 이제 나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단체성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이 모임에서 가는데 그 모임에 가면 촛불은 가고 싶지만 엄마 모임 따라가면 자기한테 아는 척하는 어른들한테 일일이 말하기가 싫다고 자기는 아빠랑 이제 둘이 가고 그랬는데 보면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막 유모차 끌고 그러고 오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 다 부모 이렇게 같이 오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 태극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제 그 정치적으로 다를 수 분명히 있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왜 도대체 나오셨는가 뭐 네. 그분들이 뭐 이제 그 나오신 이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자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 저 사람은 틀렸고 난 맞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저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 이렇게 역사상에서 돌아보면 이제 그런 대화나 소통이 지금도 소통과 대화의 문제였지만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우리 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통이 잘 된다고 하지만 술 먹으면 삿대질하지 않습니까? 네, 박 과장님이 좀. 뭐 갑자기 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네. 네. 아, 근데 소통의 문제 두 중요한 분의 것 같아요. 70년대보다 먼저 이제 60년대 태어난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우리들한테는 그런 게 있었어. 세미나 선배들의 세미나 그렇죠. 같이 사회과학 세미나를 하면서 인식을 뭐 교정한다까지 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고 그렇죠. 근데 나는 제일 나쁜 건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편가르기를 하는 거. 편가르기를 그렇죠. 시킨다는 거. 지도자가 편가르기를 시키는 게 제일 나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기는 저는 그 100% 동의합니다. 네. 예. 근데 지도자가 사람을 이렇게 그렇죠. 지배하는 제일 큰 걸로서 사람들 사이를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간신나라 충신이다 그러고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 주자로 나온 사람들도 나를 안 믿는 너네는 본래 나쁜 놈이고 맞아요. 우리하고 같이 안 하는 너는 본래 나쁜 사람이고 좌빨이고 이런 그렇죠. 뺑 논리를 아직도 맞아요. 우리 사회에 이거 주입하고 그걸 아이들한테 계속 세습화시키려고 하고 그게 참 안타까운데 애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보면은 그런 뭐 기업에서 CEO 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서도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층일 수도 있지만 제일 약자들의 생존권을 갖고 이렇게 좌지우지하게끔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장 인간다운 권리를 미끼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층들은 좀 반성을 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예. 되는데. 제 상사인 국장님이 이런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아니 같이 감사하다고. 하려고 마음이 있는데 아니, 감사하다고요. 예, 감사하다고요. 네. 예.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게 얘기 해주시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가족 안에서도 부부의 또 서로의 에티켓도 필요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뭐 한문은 시간에 배웠잖아요. 임금은 임금답게 그렇죠. 또 신하는 신하답게 뭐 그런 답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잘 충실을 하고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 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문화 얘기하려고 모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문화. 그러니까 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이렇게 아주 익숙한 사이는 지금 우리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하고 다른 의견을 저한테 얘기하면 내가 공격받았다 생각하고 예. 상처받고 상처받고 귀신 안 본 예, 것처럼 그런 것 말을 같아요. 하고. 아까 이제 토론 얘기하셨는데 저희 그러니까 국민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저 그때 국민학교였죠. 네, 그 학생회가 있고 뭐 학회장이 있고 예를 들면 반 안에서도 반장이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 보면은 이제
토론도 있지만 토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견을 다 내세우고 합의를 이끄는 그런 과정들의 어떤 소통 구조가 국민학교 시절에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들이든 어떤 뭐 간담회든 이렇게 보면 토론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합의를 하려고 하는 양보와 배려와 의견을 좀 같이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그렇죠.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싸우고 갑론을박은 했지만 토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거는 많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주주의의 핵심은 토론이라고 예. 막 토론의 이런 장을 만들려 그러는데 이게 뭐 말하다 보면 예. 아직도 우리가 그런 민주주의 연습이 제일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해도 좋은데 네. 그 상대방의 논리나 잘못된 점을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비판 플러스 그 대안까지 같이 그렇죠. 고민해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냥 적으로만 규정하고 비판만 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예. 이게 조금 우리 사회에서 모습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뭐 정말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의견도 있겠지만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합의점을 좀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뭐 이제 정말 싸우자 이렇게 되니까 승자랑 패자만 있는 거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스미디어 사회가 되니까 지금 우리도 녹화를 하지만 이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 진실되게 얘기하는 진솔한 대화들이 없이 다 카메라나 어떤 마이크 앞에서 서니까 터놓고 얘기하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대중을 인식을 하게 되고 표로 직결되거나 아니 뭐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문화기관 안에서도 실적 위주나 막 이런 걸로만 되니까 그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렇죠. 그게 지금 사회인 것 같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 질문할게요. 돌발 질문이에요. 네네. 그 조선 왜그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왜 뿌리 깊은 나무 네네네. 그거의 핵심이 그 뭐 그런 비슷한 유의 드라마가 많았지만 정도전을 예. 중심으로 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임금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그 존재했던 네. 그때 뿌리 깊은 나무 혹시 보셨어요? 네, 네, 좀 네네. 봤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그게 무슨 당이었어요? 밀본이라고 나오잖아요. 맞아. 그거에서 그 조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뭐 조선은 당쟁으로 망했다 예, 예.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성숙되고 임금한테도 계속 경연을 하면서 그렇죠. 서로 얘기하고 이런 자리였다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네, 제가 먼저 혹시?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 이제 네. 뭐 그 태종이 그 전사로서 이제 태종이 네. 이제 왕이 오르면서 정도전을 죽이면서 이렇게 해서 뭐 재상 중심주의가 사라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태종도 결국은 이제 유학 중심주의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네. 경연도 사실 태종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록하는 문화의 시작도 태종부터였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교 정치의 근간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피렴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관들이 정승들한테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 정승들은 근신을 해야 됩니다. 의혹 제기만으로도. 그러니까 감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왕을 견제하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러니까 아까 대관이라고 얘기한 게 사관원, 사원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도 상권 분립이 되는 사회지만 조선시대 상황에서도 권력이 집중되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왕권과 신권에 대한 그런 균형 역할을 나름대로 민주적으로는 하고 있었던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승들이 하도 거기 당하니까 태종한테 그 의심만 받는 거 가지고서 근신하게 하는 거 너무하다라고 얘기했더니 태종이 막아버려요.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대관들이 위축된다. 너네가 의심받을 짓도 안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예,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아까 이제 또 그 붕당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붕당 정치라는 게 뭐 근대의 그 뭐라 그러죠? 뭐 근대의 정당이랑 뭐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당이라는 건 이제 생각이 다른 정치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했던 거고 사실은 이제 한국은 조선은 붕당 정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붕당 정치가 망하고 이제 없어지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사실 망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붕당이 오늘날로 따지면 정당 정치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자기네가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으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다 중국 사대주의고 다 반도지만 대륙을 위해서 항상 하고 붕당으로 서로 싸우고 항상 미개하고 근대적인 생각도 못하고 정지되어 있다, 정체성,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 타율성, 이런 식으로 식민지 근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들을 펼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붕당도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초창기 이제 선조부터 시작된 붕당들은 좀 제대로 된 어떤 그래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의견 가지고 싸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숙종조의 황국 정치가 계속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죽이는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가게 돼서 이제 고 숙종조를 중심으로 조금 약간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정당 정치 모습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영조 때나 들어오면서 탕평 다시 탕평을 얘기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어떤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역시 이제 견제 장치에서 그 존재를 했고, 오히려 그 이런 붕당 정치가 사라지면서 아까 세도 정치 얘기를 했지만,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서로 견제할 게 없어지니까 부정부패가 훨씬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세조 정치 때가 거의 임금의 역할을 못한. 그렇죠. 외척에 의해서. 예, 그렇죠.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뭐 뿌리 깊은 나무 그래갖고 용비어천가를 이제 네. 배우면서 이게 이제 조선의 고려와 다른 조선의 이렇게 한마디로 이미지 예. 선전이었잖아요. 그걸 그렇죠. 외우게 하고 예. 읽게 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그 왜 최명희 씨의 홈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전주이 씨가 그 홈불의 배경이 전주 쪽에서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민족 의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9분간 10분간 막 그래서 왜 나중에 그 일부가 만주 쪽으로 가잖아요. 그 네. 홈플에 있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감명 깊었던 게 전주 이 씨의 전주의 그 태조 이성계가 살았던 예. 그 당시에 고려의 그런 부패에 반대해서 하다가 저기로 북으로 쫓겨갔던 그 얘기며 이렇게 그런. 그래서 아직도 거기 제사 지내는 데가 있다면서요. 네. 전주에. 거기 이제 어진이 있어서 어진 어진 모신 사당에서 행사를 네. 하고 그러니까 있죠. 그 얘기를 하면서 보면 한 선생님의 이런 올바른 역사 의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때 보면 어쨌든 고려의 잘못된 것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 태조도 태조 나름대로, 정도전도 정도전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역사 의식이 생긴 사람들이 만든 게 조선 아닌가라는 내 혼자 생각에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근데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 예. 네, 맞아요. 영화가 다 그런 비슷해요. 일이에요, 그죠? 네, 네. 예. 임금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했고, 한석규 같은 태종도 있었고, 뭔가 이 한글을 창제하려고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되게 에피소드지만 그런 것들이 그 에피소드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조선시대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이제 약간 우려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게요. 그쵸, 이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조선시대 사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좋은 임금님이 나오는 건 좋은데, 네. 결국은 그건 이제 왕조 정치에서 임금님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그 임금님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그러니까 뽑은 이제 공직자로서의 4년 혹은 제가 지금 5년 임기의 공직자로서의 대통령인데, 저희는 잘못해서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애민 정신은 배우는 게 마땅하지만, 그쵸. 마치 이제 대통령이 임금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제왕적. 예.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등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꼭 그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재앙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의 이미지 속에서 아, 임금님은 대통령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전히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배우는 거랑 다르게 이미지 속에서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은 사실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 사람의 아직까지도 영웅을 기다리는 그렇죠. 그렇죠. 한 사람의 잘. 영웅에 의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너무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영웅. 영웅 주의가 아직도 메시아.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메시아 왕고. 네. 우리를 메시아가 그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줄 자가 온다. 저희 쪽은 미륵불이 그랬잖아요. 미륵. 그렇죠. 미륵사사. 궁예가 네. 그래서 온만이 반매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역사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도 저희가 이제 문화 관련된 일도 하고 김준현 선생님도 문화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 박수진 과장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국민 주권 시대니까 모든 정책이나 기획이나 참여나 이런 피드백 작용도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모든 다양성을 열어놓고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물론 일이 더디고 그 과정이 복잡해서 뭐 느려지거나 이럴 수 있긴 하지만 오히려 참된 다양한 의견들이 수합이 돼서 올바르게 나가는 이 과정이 민주시민 자세.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를 배우는 게 우리 아이들, 시민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 일을 하면서도 저희도 문화원에 일을 하지만 문화원이 우리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 거로 올려놓고 그걸 위한 우리는 진짜 국민의 세금을 받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라 그래 책임감 이거를 항상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와, 네. 대단한 소명 의식과 내가 맨날 난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이게 칭찬을 하지만 성북문화원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화원에서 역할을 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근데 저는 제일 너무너무 좋아요. 중요한 게 실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지성인들과 엘리트들도 있고 뭐 권력자 집단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 실천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뭐 광화문에 나간 거는 우리의 뭐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내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 현장에 내가 없다라는 게 내 스스로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걸음을 거기 가 있었고 이 시대의 역사 한 장면에 내 두 발이 서 있다라는 게 내 스스로와의 약속, 내 스스로와의 책임감 이게 바로 역사 의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 개개인마다 그런 역사 의식이 단순히 뭐 동북공정 사드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있지만 단순히 그냥 뉴스에서 나오면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야. 뭐 중국도 저러네.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좀 적극적인 의지를 해서 왜 독도가 우리의 땅이어야지? 그리고 왜 사드 문제는 어떻게 평화롭게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한 번이라도 같이 해주는 게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예. 그게 그리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문화의 변동, 아까 이제 직접 뭐 이제 뭐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 이런 걸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도 많이 느낀 게 이게 뭐 그 등치로 놓고 촛불이랑 태극기를 똑같이 놓을 수는 없지만 결국은 어찌됐건 자기 의사를 직접 표시하러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 이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혹은 뭐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직접적으로 어떤 광장 혹은 어디서 표출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굳이 어떤 정치적 결정 과정이 아니라 문화 정책이나 이런 데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고 그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성북이나 아니면 마을 같이 작은 단위부터 시작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네. 저는 성북구에서 얘기하는 마을 민주주의는 그런 방향에서 방향성은 되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좋으나 그 과정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직까지 가독이라는 그런 거를 오히려 명분으로 내세워서 시간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그 과정을 방관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서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플랫폼 역할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리그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만연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어떤 정책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과 플랫폼 구실을 해주는 역할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또 원점이 아니냐, 또 관주도가 아니냐, 이게 그러면 누구들만의 사업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받으니까 오히려 아까 광장이라는 얘기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솔직히 저희 대도심권 성북 안에서도 광장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창구들이나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방송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민원 같은 경우도 같이 고민하는 거 해결해 준다라기보다는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도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서울은 다른 도시와 달리 이제 광장이 따로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거의 유일한 계획 광장이라고 하면 지금 덕수궁 앞에 있는 이제 서울시 시청 광장이 이제 그 고종 때 예. 말에 이제 거의 유일하게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만든 광장이고 지금 여의도 광장이나 이런 거 이제 비행장으로 있다가 이렇게 쓰인 거니까 그래서 광장 문화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 않고 이제 막 광장 문화가 조금씩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이제 그들만의 리그 얘기를 강성봉 국장님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너무 좋고 그분들의 활동을 전혀 폄하하자는 의지도 아니지만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들이 대변되는지의 얘기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특히 요새는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가 대다수라 그러잖아요.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성북동에서 살고 활동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서 자기 바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분들의 의사가 과연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가. 또 학생들은 학교를 갔다 와야 되고 학원 갔다 와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사가 뭐 문화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간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고 예. 근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우리는 마을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됐어라고 끝나고 서명 몇 명 받는다고 해서 그게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저희도 문화예술 관련된 인력이긴 하지만 문화예술인들만이 주민들의 문화 그 정책을 그 집행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주민들이 문화 정책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 그 틀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건 네트워킹이고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 향수를 할 수 있게끔 엮어준 역할이 지금 시급하지 않을까. 지금 뭐 100세 시대도 얘기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복지 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문화 쪽의 역량과 활동이 커질 것이고 4차 산업이 된다고 했을 때 살아남는 직업군들도 결국은 문화, 예술인 이쪽에 직업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뭐 방과후 학교나 교육부터도 창의력이나 이런 거를 지금부터 문화를 좀 느껴볼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 이런 게 크게 흔히 얘기하는 혁신 교육이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아직도 그 관이 저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 한 5년 전에 마을 공동체 막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공무원이 자기가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 뭐 물론 공무원 중에도 이제 뭐 이렇게 전문직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산 집행하는 거 도와주고 서류 심사하고 그것이 마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모 사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숨겨져 있던 그런 조직들이나 그런 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걸 만들고 그 사업보다는 사업 뒤에도 남겨져서 늘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예. 결과 보고하고 그러면 끝이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그 과정에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밑밥이라 그러잖아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사업 위주로 보고 네, 그 그쵸. 서류 위주로 보고 그게 재밌는 게 공무원분들도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 업무량은 점점점 늘어나요. 근데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의 공무원분들은 시가 갑질한다는 인식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구와 구정과 관련된 예산 심의나 이런 건 시에서 해요. 예. 지역 현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의 입장은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또 부처가 또 갑질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등병 때 고참 상사한테 구타를 당했는데 자기가 정작 병장 때는 그 고통을 또 잊고 구타를 하고 있는 악순환의 구조가 똑같이 이 관료제 사회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이제
구 안에서도 이제 또 각 예술단체나 뭐 이 시민단체나 이게 있을 때는 또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패턴의 문화를 아예 다 오픈형으로 했으면 차라리 문제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요? 제가 시작할 때 네. 원래 강성 목사님한테 이제 세게 하지 말자 했는데 제가 꼭 한마디 세게 해야 될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문화예술에서 이제 공무원분들 일 열심히 하는 건 전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예. 중요하지. 이게 좀 더 세게 하세요. 예, 이거는 이제 국민들을 위한 행사인데 이게 마치 국민들보다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사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참석을 못하면 이 행사를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구청장님이든 국회의원님들이든 누구든 그분들 안 오셔도 국민들이 많이 참석한 행사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본다고 해서 그 행사들이 뭐 미뤄지거나 취소되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겠죠. 물론 일부신데 물론 그분들은 또 인사고과가 달려 있고 그런 구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너무 지나치죠. 그리고 네. 특히 우리 구가 좀 지나쳐. 다른 데보다. 그래서 너무 까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이거는 근데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냐라는 게 그건 중요하죠.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을 사업이나 문화예술 사업이나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엮어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는 이렇게 어떤 사회적 경제를 이 우리 국민들한테 퍼뜨리고 싶어 예. 라는 거를 문화예술이나 뭐 마을 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내보내는데 거기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기본 정신을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너무 뭐 이게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만 해도 그때 유행했던 말이 연말에 예산 남으면 왜 다 네, 보도블록 까고 그러잖아요. 스토 뭐 네. 스토관공사.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누가 오면 좋은 행사 그리고 누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주민이 많이 왔느냐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죠.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은 행사 이렇게 가는 좀 보여주기식으로 가는 게 꼭 저는 그 돌 연말에 돌 저기 보도블록 까는 사업하고 비슷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무형의 사업들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감동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 그리고, 다르시죠. 근데 그리고 그날 다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쌓여서 그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그 만의 한용 그 심호? 심호 한 편을 보고 바뀌기도 네. 하지만 보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그럼요. 않잖아요. 눈물 흘리고 돌아서면 하고 그럼에도 문화예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표현을 해내는 방식이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제일 많이 주는데 도리어 거꾸로 그러니까 보이게 행사만 많이 하고 네. 전문가들 위한 행사만 하고 그래서 저도 그 문화예술진흥원 이렇게 사업을 좀 이렇게 3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우리들은 일반 주민들은 무조건 다 피수용자예요.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고 그 계획에 끌려 이렇게 동원돼야만 되는 사람인 것처럼 네, 네. 되는 거. 이게 참 예. 속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저희가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획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사업들이 쭉 있는데 뭐 궁궐을 문화재가 그러니까 박물되어 있는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개방형 축제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북동 야행이라고 사업을 따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업을 준비를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년 동안 뭐 준비를 안 했던 게 아니라 시민 참여형 축제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북동 야행이다 했을 때 모든 주체들 예를 들면
뭐 식당을 하는 뭐 친환경 음식 네. 업소부터 뭐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뭐 예술인들 특히 여기 지역의 국악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사진가협회, 그다음에 성북동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들, 예를 들면 뭐 가구박물관, 돌박물관도 좀 대중적으로는 좀 폐쇄적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오픈하고 같이 시민 주도로 축제를 기획부터 집행까지 하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19일, 20일 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시민 주도의 축제. 주민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애양심의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쉽진 않아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했던 이제 가장 큰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축제를 하면 주민들은 그냥 이렇게 소외되거나 피수용자 입장에서 받아만 드려야 돼. 아니 그 수용자 입장 받아만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북동 축제인데 성북동 주민들은 사실상 그렇게 배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들은 신경을 쓰는데 막상 안에 있는 주민들은 별로 신경이 안 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 주민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주민들이 다 뭐 어디 한 꼭지라도 좀 참여하면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렇다고 성북동 모든 주민들을 참석시킬 수는 없으니 네. 그렇죠. 일단은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이라도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진행하고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게 민간 사무국을 꾸렸어요. 또 뭐 빈티지 프랭키 그 뭐 박경훈 감독님도 있고 한피스 선생님도 있고 뭐 다양한 예술인들부터 뭐 전시 공연 관련된 분들이 아직 돈도 집행이 안 됐는데도 2월 1일부터 기획부터 다 하나씩 짜고 있고 저랑 박수진 과장도 같이 이렇게 일을 참여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뭐 그다음에 뭐 각종 협회, 마을계획단, 문화시설들 계속 회의를 하고 만나 뵙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결과적으로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보다도 일단 중요한 게 모든 주체들이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회의를 하면서 이 과정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시민 주도형 축제를 한번 성북구에서 시작하는 첫 단계가 아닐까 이런 예.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제 그 전문적으로 문화기획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 멋진 결과 사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거를 했을 때 소외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꼭 고려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결과물이 좀 덜 훌륭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이면 특히 처음이면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과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좀 없어지고 참여가 늘어나면 네. 이 점차 그게 정착되면 정말 이렇게 성북구의 좋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축제라는 건 항상 예산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저희는 더 넓게 보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 의식인 거예요. 주인 의식을 그거를 주민들한테 심어주는 작용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같이 만약에 문화원이다 하면 문화원 이름으로 이 축제를 따온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 각 그 단위별로 다 연계해서 민간 사무국을 꾸려서 한다라는 게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 문화원 중간 기간 같은 경우는 각 단위들을 계속 수시로 만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원 말고도 다른 문화 기관들이나 마을이나 이런 사업들의 기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 제가 뭐 외람되긴 하지만 그런 단위들, 시설들, 주민들을 만나보는 게 주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게 이제 네. 그걸 통해서 근데 여기가 나는 결과물도 좋을 거라고 단언을 하는 게 작년에 이제 제가 진경 페스티벌 네, 네.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렇게 종으로 열려 있는 사회가 횡으로 우리가 그쵸. 어떻게 만나느냐. 성북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냥 내가 사는 성북동이니까 자랑할 거야가 아니라 그렇죠. 알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이걸 알려야 되고 밤에도 참여시키고 그러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인 의식을 갖게 하는 거를 이 문화원 강국장님이랑 이렇게 해갖고 그 진경 페스티벌 민간 사무국이 한 거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감동이
그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가서 예, 재단 주간 행사인데 예. 문화재단은 주간이지만 문화원이 또 잘할 수 있는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렇죠. 소스도 주고 예술인들이나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던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도 문화원 사업이다, 뭐 재단 사업이다 개념이 아니라 민간으로 성북동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로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성몽 국장님이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문화원이 성북구에 있는 모든 행사를 다 할 수도 없고요. 예. 예, 그럴 뭐 지금 능력도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좋은 포맷을 개발을 하고 기획 때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그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곳과는 협업하고 이렇게 해서 성북구 문화 전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네. 굳이 그거를 문화원이 또 저희가 잘 못하는 거를 딴 데서 잘할 수도 있으면 네. 그건 또 딴 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관점의 이제 차이인 게 문화원이 작년에 20주년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문화원이 처음에 했던 꾸준히 20년 동안 해왔던 국악, 강습, 미술, 강자들. 사군자 이런 그 강자들 그리고 어린이 발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애들은 문화원에서 발레 그때 할 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 딸 됐고 종로 올림픽 그 생활관 있죠. 예. 거기까지 발레를 시켜 갔었는데 멀리 제 딸도 거기서 뭐 피아노 배우러 가더라고요. 네, 거기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한 사람한테도 그 문화원을 통해서 있었던 영화 뭐 영어 동화반도 그거는 계속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강좌들을 해서 거기에서 강사분들이 훌륭하게 하면서 그 기본 역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욕구가 어떤 축제로서 보여주고 우리가 한 것들을 결국은 뽐내고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또 각성돼서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활난 문화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사업 문화인들을 위해서 꾸려지는 축제하고는 그게 잘 다른 거여서 네. 난 문화원이 하고 있는 문화 축제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근데 문화원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편이 감사한데 아니라 좀 부담돼가지고. 근데 선생님 그 문화원이 축제를 하는 기간은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좀 솔직히 꼬집어 말씀드리면 문화원은 전문 인력이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거라든지 원천 콘텐츠들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책자를 내는 게 주 업무인데 그거를 좀 하면은 이제 구청이나 재단이나 다른 어떤 응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민간도 좋죠. 민간이나 이걸 받아가지고 조금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단계까지 지금 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예, 따로 그런 놀고 부분이 있죠. 있으니까 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그래 근데 뭐 근데 이제 점차 점차 저희는 제가 축제는 안 하려고. 그리고 점차 그리고 이렇게 협업이 그래도 조금씩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야행을 치르고 나면 아, 양쪽이 다 거대한 뭐 이렇게 저희 그럼요. 직원들이 되지 않을까. 엄청 눈치 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하루에 30분도 안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왜냐면 맨날 사람 만나고 회의하고 이래가지고. 예, 국장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같이 일하는데. 그게 사람 만나서 네트워킹 네. 해나가는 게 참 그렇죠.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조만간 D 대학이랑도 또 MOU를 맺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D 대학이 이제 네. 동덕여대랑 아, 여기 문화예술과가 또 9개더라고요. 아. 근데 재단이랑은 이미 MOU가 돼 있는데 좀 연계 좀 해보려고 하고 뭐 대학 단위도 많으니까 연계를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성과는 그러니까 이제 성북동 자원조사를 했는데 네. 너무 많은 자료를 또 새롭게 발굴을 했고 그게 또 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용역을 한성대 조규태 교수님이랑 같이 또 했는데 신문에도 나왔지만 성북구에서 독립운동가 96명을 찾았어요. 이거는 진짜 전국에 있는 지역 단위 중에는 쾌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 19명을 신청을 했는데 뭐 몇 명이 될지는 아직 예, 모르죠.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문화 정책 중에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일 인명사전 해서 친일파들을 발굴해내는 일들은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반대로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는 일을 이제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성북동 자원조사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성북동이 자원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릉, 석관, 장위, 그다음에 종합 뭐 성북구 전체에 사실 문화 자원이 다 많이 있는데 그런 자원 조사도 네. 차근차근 다 하면 네. 그 소스를 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성곡으로 따지면 성북구 갑이 있고 을 지역이 있는데 좀 갑으로 치중한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든 저희 을 지역에 대한 조사를 예산이 없더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도 무기는 저희가 잘하는 게 콘텐츠가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안이하게 원천적인 거를 이것만 갖고만 있다가는 또 쇠퇴해지고 저희의 존재감도 없어지니까 새로운 거를 또 조사를 하고 찾아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을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거, 원천 콘텐츠적인 거를 조금 그렇죠. 이제 발굴하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성북학 개론이니까 이제 정릉도 1, 2회 했고 하고 쭉 이제 끝나면 정릉 끝나면 또 을 지역으로 네, 또. 을지역, 그래서 종암 예, 다 석관은 되죠. 저희가 그 조금 공부해 놓은 게 있어서 아. 뭐 석관동 지역을 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장이, 석관, 월곡 이렇게 예. 또 해야 되고, 근데 또 저희 또 희소식이 예산은 좀 깎였지만 서울시 예. 사업 하나 또 따왔죠. 예, 서울속 마을 여행이라는 사업이 이제 얼마 전에 확정이 돼서 지금 아마 원래 이제 저희 백예준 연구원이 오늘 참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까지 제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제출한다고 부랴부랴 갔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그건 어디죠? 안암 보문 지역으로 안암 보문 예, 지역. 쪽으로 해서 이제 차차 그거는 그거대로 넓혀가고 또 저희가 기왕에 을 지역에 공부했던 대한 거는 것도.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유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근데 이런 우리 그래 좋지 않아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녹화 아, 막 속이 시원하네요. 컨텐츠로 만들어서 또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되게 중요한 소통의 창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암만 유식한 척, 뭐한 척 한다고 해도 저희가 술 먹고 저희끼리만 알고 떠들면 뭐 합니까?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구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같이 같은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고민하는 과정이 이게 바로 그렇죠. 라디오 보이지 않는 라디오. 방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오늘 지금 했던 얘기가 저희가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되게 정제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투덜투덜하면서 이러네 뭐 다 뭐 네, 그거를 관도 욕하고 학도 욕하고 우리끼리도 욕하고 그런 걸 사실 이제 정제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지금 그래도 뭐 많이 정지한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길을 넓혀가는 네. 누구는 그러더라고 활성화된 주민들이 많다. 네.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네. 제가 주민참여예산 그런 표현을 내가 썼는데 우리가 이제 선거나 어떤 정치 의식에 대해서 꼭 근데 또 참여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정확하게 그 주권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얘기도 퍼뜨리기도 하고 또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극하게 막 좀 너무 나서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게 이 사회인데 그 회기라 결국은 회기라가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 교육을 받다 보니 얘기를 할 데가 없고 그리고 회기라가 제일 안 돼야 되는 곳이 문화예술 쪽이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광고 홍보 마케팅 전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원천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예술 작품, 예를 들면 뭐 박기훈 감독님은 우리 성북구에 있는 문학인들의 시에 노래를 만들어서 앨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차지성 연출 같은 경우는 뭐 시무라든지 이 지역 콘텐츠 갖고 뮤지컬이나 연극을 만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만 한정돼서 행사성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킬링 콘텐츠가 킬러 콘텐츠. 킬러 콘텐츠. 진짜 영어가 짧아요. 이런 거를 좀 해줘야지 지역이 같이 뜨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화원이다, 재단이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콘텐츠를 갖고 했던 예술인 단체나 이런 분들의 작품성이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국가 브랜드 콘텐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로. 네.
저희는 안 떠도 월급은 나오지만 그분들은 또 잡아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의 창작 의식이 있어요. 결국은 다른 그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의 힘이 작년 겨울에 이렇게 쭉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아무리 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세뇌되신 분은 그래도 왜 불쌍한 우리 그렇죠. 여자들 처음에 아니 여자는 뭐하러 붙이냐고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더 많이 화가 나서 촛불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을 보는 우리들이 이제 특히 또 저는 이제 엄마의 입장으로서 이제 세월호 때문에 더 많이 그쵸. 있어갖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기만 한데. 아유 그 하루 만에 올라올 거를 그러니까 3년을 많이 아프네요. 1070 며칠을 그렇게 하고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아까 이제 얘기 나왔지만 적폐들이 좀 많거든. 그죠? 이제 이거는 근데 뭐 어느 하나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 우리 문화가 바뀌어가고 그다음에 좀 민주적인 문화들 있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그 일상생활에서 좀 자리 잡혀야 사회 전체가 좀 바뀌지 않을까. 뭐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통령 한 명 바뀌고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광고를 드리면 네. 저희 성북구 지역에 대한 콘텐츠들을 많이 찾아냈으니까 이 콘텐츠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문화원에 오세요. 그러면 진짜 많은 자료도 내줄 것이고 네, 같이 맞습니다. 조언도 드리면서 같이 더불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네. 문화원이 하는 게 아니니까 열려 있으니까 좀 방문하시면 많은 자료와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전화번호 얘기해도 되죠? 네. 예. 765-1611번인데요.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뭐 저희 그 지역 관련된 것들. 지역 관련된 콘텐츠를 좀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나 저희 황토사 연구팀장님이나 아니면 황토사 연구원 이런 분들한테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럼 저희가 최대한 성실성의껏 이렇게 제공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제든 필요하시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깨알 같은 홍보까지 너무 미리 구성 안 해도 네, 전혀 안 근데- 했어요. 근데 글쎄 말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죠. 뭐 대본도 없고. 네. 네. 그랬는데도 다 나갈 거죠? 네, 네, 네. 네. 빠진 거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아니, 없어. 아 저희 홍보 하나 또 있어요. 네. 아까 저희가 성북동 야행이라는 축제를 시민 주도로 하고 있는데 5월 19일 금요일, 20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가구박물관이나 어떤 뭐 이런 문화시설 일부는 먼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중에 홈페이지도 제작이 될 거니까 아니면 뭐 문화원에 물어보셔도 되시고 하니까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18일 날은 장소는 결정 안 됐는데 우리 이육사 선생님 이육사 선생님. 예, 탄신일이거든요. 그래서 탄신 행사를 할 건데 장소는 지금 동덕여대를 할지 어디를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 행사도 있으니까 있고 또 4.19 관련해서도 여기 아리랑 시내센터 3관에서 현관에서 시간이 4월 15일이고요. 4월 15일 이제 몇 시죠? 2시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2시나 네. 3시부터인데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다시 나중에.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봄 되니까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지금 그 김광규 시인이라고 네. 되게 이제 그 유명한 4.19로는 되게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네. 고대 명예 교수님이신가요? 아니 지금 한양대 한양대 명예교수님이시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시를 지으신 분인데 그 보면 이제 4.19랑 4.19에서 18년이 지난 후에 얘기를 시로 쓰신 건데 그분께서 이제 특별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또 그런 토론 뭐 토크쇼가 있지 않나요? 예, 토크 콘서트로는 이제 그 방송인 정재환 한글 네. 문화인들 공동 대표랑 또 섭외했죠 예,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그 요새는 이제 여행 작가로 여행 활동 중인- 이야기. 예, 여행 작가로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박광일 네. 여행 이야기 대표 최태성 선생 동기예요. 예, 가 오시기로 했고 태성 또 하나는- 형님이 바쁘셔가지고 지금. 또 한 분은 이제 좀 전문가도 한번 필요할 것 네. 같아서 김준현이라고 성신여대에서 이제 그 문화 내러티브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그 국문 전공이시라 또 문학 다양한 성북구에 관련된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가장 아주 예. 도가 트신 분이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이 패널로 나오실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김준현 선생님 또 국문학 전공이시니까 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관심 네. 많죠. 네. 네. 그래갖고 그
광고까지 4월, 5월 바쁩니다. 네, 네. 아, 제가 요즘 네. 전봉준 정신 계승 그 저기 아유.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아, 녹두장군. 아. 동학혁명 전승 정신 계승. 네. 전봉준 동상 세우기 뭐 그랬는데 영풍문고 옆에다가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에서 세운다는 얘기가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관여하시는. 아,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세아세아 파라세아. 우군치마루에 뭐 이런 우리 또 동학과는 관계가 없나요, 성북이? 세아세아 파랑세아가 동학 관련돼 있죠. 그쵸, 노래는 그게- 그거에 대한 그런 구전 노래를 그 서양 악보로 정리하신 분이 성북동의 최동선 예, 작곡가 선생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뭐 얘기하면 다 연결이 돼. 예, 연결이 다 돼. 왜냐면 장승업 뭐 연결되죠. 영화 취하선이 취하선도 있죠.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막 동학 격동의 시절. 연이 예.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기획할 때 같이 네네. 하면 좋고 네. 저는 그 올해 꼭 응답하라 1937 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얘기는 이제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아유, 다음에 또 우리 속 시원한 속풀이로 네. 이게 초대하고 싶은 단체 있으면 여기서 불러서 네. 같이 네,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